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감정평가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감정평가 주체는 누구인지 이 관련된 이론과 법률을 검토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라는 용어가 상당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감정평가 이론서 맨 앞에 보면 감정이란 무엇이고 평가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정의가 맨 처음에 나와요. 이제 제가 쉽게 풀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이란 영어로 어프레이저리라고 하고요. 특정 물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 확인하여 그 물건의 진위, 선악, 적부를 판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는 밸류에이션이라고 영어로 얘기하고 대상 물건의 가치를 금액으로 표시하는 과정, 이것을 평가라고 합니다. 이 감정을 이제 유사한 말 중에 이제 사람의 감정, 필링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사람의 감정이 아니고요. 또 평가는 영어로 이제 밸류에이션인데 이밸류에이션이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저에게 내 감정 상태가 어떤지 평가해줘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거기에서의 감정은 어프레이저리 아니라 필링이고 거기서 평가해달라고 하는 건 밸류에이션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밸류에이션을 해달라는 겁니다. 약간의 이제 그 개념 정의가 쉽게 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감정평가란 무엇인가? 감정과 평가는 전혀 다른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자는 상호 같다는 일원론과 상호 다르다는 이원론이 있는데요. 최근에 대법원 판례에 2015년 11월 27일 선고 사건 번호 2014-191에서는 이원론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정이란 곧 평가다. 그래서 감정이란 걸 하다 보면 평가는 당연히 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원론의 입장이고요. 감정은 감정이고 평가는 평가다. 둘은 다르다라는 입장이 이원론인데요. 대법원 판례는 감정과 평가는 분명히 상이하다고 선고를 했습니다. 좀 이따 이제 살펴볼 테니까 한번 이 사건 번호를 잠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감정평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에 관련된 법령, 최초 법령부터 최근 법령까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중요한 법이 몇 개 있는데요. 집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줄여서 지공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줄여서 부감법이라고 하고요.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부공법, 감정평가사법 이렇게 갈립니다. 저희가 그 지공법이 89년 4월 1일 날 제정됐고요. 1990년부터 제1회 감정평가사 시험을 통해서 대략 100여 명의 합격자를 이제 배출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선발된 인원들인데요. 시간이 가면서 부동산 가격 공시 외에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것도 점점 법률로서 규정할 필요가 있게 된 겁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그 선발된 인원이지만 나중에는 이제 민간 공공에서 다양한 감정평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한 개의 법으로 있다가 나중에 그 감정평가와 관련된 법률이 점점 많은 그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나중에 이제 둘로 쪼개게 됩니다. 감정과 평가에 대해서 종전에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이제 법률에서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은 2016년 9월 1일에 시행이 됐고요. 그 법 제2조에 보게 되면 정의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2호부터 보겠습니다.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지 등에는 뭐가 있는지 1호를 보게 되면 토지 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제가 읽어드렸으니까 앞에 건 다 아실 거고 대통령령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령은 이제 이 감정평가사법의 이제 시행령을 얘기하는 건데요. 제2조에 보게 되면은 2조 1호에 저작권, 산업재산권, 어업권, 광업권 및 그 밖의 물권에 준하는 권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무형자산 평가 주체가 누구인지 밝히기 위해서 본 거니까 이 앞에 저작권과 산업재산권만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산권은 관련 법령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이 4개를 산업재산권이라고 합니다. 법령의 무형자산 평가 주체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4호를 한번 돌아가서 4호를 보게 되면요. 감정평가업자란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 법인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고 해서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이제 그 감정평가 실무에 관한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 제23조 무형자산의 감정평가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이 있는데요. 그 3항에 보면은 감정평가업자는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그 밖에 무형자산을 감정평가할 때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평가 주체가 누구인지 뿐만 아니라 평가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제24조에는 유가지권 등의 평가 이렇게 있고 거기에는 1호에 1항 1호에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그 다음에 2항에 가면은 상장채권, 비상장채권 거기에 대해서도 평가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요. 3항에 가면 기업가치 평가를 또 어떻게 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업가치 또한 감정평가사가 평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업의 가치는 공인회계사들이 평가할 것 같지만 공인회계사법 어디에도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법인세법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2항을 보면요. 법인세법 제52조 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자입니다. 업자.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괄호하고 감정한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